국민의힘 대구 북구의 김성수입니다. 뭔가 이게 이 저작권 그 영상 제작물에 있어서 수익 배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우리가 대체로 좀 동의를 하는데 예.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럼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개념의 어떤 정의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견해 일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산술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수익을 진짜 분배할 것인가가 이게 사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상 제작물이라 하더라도 A라는 영상 제작물에 이게 음악 작곡가나 또 아니면 그런 감독이나 이 작가나 사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보면은 이게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수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딱딱딱딱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공정한 몫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개인적인 그런 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하다는 개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견해 일치를 보기도 쉽지 않거니와 실질적으로 분배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부딪힌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네. 대원 측에서는 이게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이게 있어야 된다. 다만 누구나 이 참여한 분들이 다 이게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공정의 정의와 또 분배의 구체적인 절차와 이게 방법론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아주 앞으로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병인 대표님은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라든지 또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곡가라든지 또 실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배분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도 뭐 미리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워낙 오랫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분배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1%냐 2%냐 좀 다르지만은, 작가한테 주는 걸 1이라고 하면, 감독한테 1을 주고, 배우한테는 3을 주고, 스태프들한테는 3을 줍니다. 우리도 아마 합의하게 되면 그거를 근간으로 삼아서 아마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아마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실제 제작 과정의 이후 보상까지 이게 감안해 쓸 경우에 이 제작에 있어가지고 위축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리스크 있는 그런 작품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의 영상 제작 콘텐츠 환경이 더 위축되지 않겠나 하는 또 걱정들이 또 많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법적 영상물 시장 구조에서 사업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라고 자꾸 하면서 그게 OTT로 귀결됐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명칭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창작자가 있고 영상 제작사가 있고 영상 제작사가 바로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 제작사 중간에 유통 배급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보상권에 대한 지급의 주체가 마지막에 엔드단인 플랫폼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저희는 제작사하고 유통 배급사한테 영상 콘텐츠를 사서 옵니다. 그럼 사서 올 때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을 아무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또 검토한 이후에 영상 제작사하고 배급사한테 다시 RS로 가는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에 대한 보상권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면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이 법으로 인해서 해외에 납부해야 될 보상금의 규모입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콘텐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중심의 콘텐츠 수요가 높고 그 해당 국가들은 보상금에 대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웨이브 같은 경우가 미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주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넷플릭스가 얘기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본질이 약간 흐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고서 논의를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 보상금 문제와 관련돼서 이 득실 문제, 국내와 국외의 득실 문제도 있고, 국내에서도 보면 이해관계자 간의 득실 문제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저작권 과장 지금 연구용역 4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빠르면 5월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 또 이런 또 걱정, 이런 것들 충분히 그 용역 보고서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환 과장님,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안하신 내용 중에 최초 이용 또 그 이후의 이용 얘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또 이 타당한 그런 또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최초 이용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당사자 간에 계약하는 내용에 따라서 최초 이용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법제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면 표준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유정주 의원님 안과 성일종 의원님 안에 좀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최초 이용 부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다. 지금 현재 저작권법에 많은 보상 청구권 규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지정단체가 행사하도록 다른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 분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문화부 관리 감독 하의 단체가 만든 어떤 사용료 계약이라는 이런 부분의 합리성을 감독해가면서 합리적으로 다 조율할 수 있고 기존 관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잘 시장에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